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36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책 홍보하는 일을 하는 용도사입니다. 예, 책 만드는 일을 하는 윤희입니다. 예, 저는 팟캐스트 제작 편집 맡고 있는 붉은 PD입니다. 아, 가문들을 잃으셨네. 많이 힘드시죠? 예, 좀 많이 힘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자, 이제 저희가 지금 이게 녹음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예, 금요일에. 아, 이제 이 회가 올라갈. 네, 27일. 네. 36회가 올라가는 그날 이제 들으시는, 물론 그날 안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네요. 남북 정상회담이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사실 굉장히 역사적인 주간인데 요즘 뭐 무슨 킹 뭐 이런 것 때문에 완전히 지금 뭐 남북 정상회담이 쩌리처럼 됐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국회의원 200명 뭐 이렇게 저기 자한당이랑 네. 바른미래당 이쪽 뭐 국회 200명 막 시위하고 막 이러고 있지 않나요? 아, 막 그쵸, 막 네. 그 대선 조작 여론 뭐 완전 뭐 부정선거 다 모여가지고 막, 네. 막 피켓 들고 막 이러더라고요. 뭐 문재인 게이트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네. 네. 너무 속보입니다. 하여튼 뭐 저희 정치 팟캐스트는 아니지만, 네. 하여튼 이제 그런 역사적 이런 기점에 저희가 있는 건데 사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나리오 아닙니까? 남북 정상회담이라니. 그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 한참 막 최순실 사태 터질 때,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어떤 짤이 하나 있었어요. 러시아는 푸틴 네. 그 뭐 짜른가? 짜르.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도 사실 대단한 인물인 게 지금 장기 집권하려고 지금 이미 됐잖아요. 포석을 깔아놨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시진핑, 일본의 아베, 미국의 트럼프, 한국에 막 최순실이랑 박근혜랑 반씩 엮어가지고 네, 맞아요. 그 짤이 생각나는데요. 네. 저는 이제 그 트럼프 당선될 때만 해도 이제 이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 뭐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두 분은 어떠셨어요? 예, 저도 처음에 트럼프가 설마 했잖아요, 사실. 될 거라고 될지 모든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힐러리 클린턴의 당선을 다 예측했고, 그렇죠. 뭐 미국 언론도 멘붕이었고, 그 멘붕인 걸 전해들은 한국도 멘붕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세계 동북아 그 리더십 그 뭐 균형의 법칙인가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 그 저기 10년 동안 미국이 오바마 있었고, 이제 미국의 밸런스? 네, 밸런스. 어떤 역사의 균형의 칩니까? 그러니까요. 보이지 않는 손에 어떤 그 미국의 이상한 사람들이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네. 뭐 그런 얘기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정말 미국 정치는 정말 너무 다양한 인물들과 너무 광역적이고 또 문화 자체도 사실 너무나 이제 다양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는 것 자체도 너무 어려울 뿐더러 사실 네. 일반인들에게도 미국 정치가 뭐 이제 어떻게 이제 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당선이 되는 그 과정도 사실은 굉장히 그들만의 독특한 어떻게 보면 정치 문화이면서 선거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 그 미국 어쨌든 양당제고 그 정권을 주고받는 어떤 그 과정 속에서 미국 정치의 어떤 의외의 단면들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살펴보는 게 어떻게 보면 미국 정치를 이해하는 하나의 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에 미국 대선이 사실 한국 대선만큼 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데 트럼프가 딱 이제 대통령이 돼서 뭐 1년 지났나요 이제? 그렇죠. 1년 넘었죠? 네. 예, 1년이 된 것 같고, 네. 어쨌든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이제 주한미군 문제라든지 뭐 무역의 문제라든지 이제 대외 관계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굉장히 많이 갈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지금 한반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네네. 약간은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예측했던 것보다는 놀랍지 않나라는 생각을 다들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고른 책인데요. 이 책이 좀 궁금했어요, 사실.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이런 어떤 정세 이런 거에 막 엄청 밝은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이 이제 어떤 책이냐면요. 일단 이 책 제목을 제가 말씀드리면 마이클 울프라는 사람이 쓴 화염과 분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트럼프 얼굴 보이시죠? 우리 세 권 다 갖고 있는데 꼭 사진을 골라도 Fire and Fury 할 때 퓨 하는 거 같아요. 퓨. 그러네. F 발음. 이게 실제로 트럼프가 네. 쓴 워딩이잖아요. Fire and Fury 이거 그런가요? 네. 북한 대상으로 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런 거 같은데. 네네. 이 책이 이 마이클 울프라는 저널리스트가 이렇게 백악관에서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상주하면서 이제 쓴 글이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이런 화염과 분노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였으면 당연히 바로 쫓겨났겠죠. 그래서 위대한 전환이라는 가제의 책을 쓴다고 해놓고 백악관을 이제 출입을 한 거죠. 근데 이 책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별로 신경 안 써가지고 그냥 한쪽 구석에 있어도 별로 신경 안 써서 이제 뭐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쓰고 사람들 만나서 취재하고 뭐 이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출간되자마자 막 엄청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하더라고요. 막 사람들이 줄 서서 사고 막 140만 부? 네, 지금 이게 올해 3월 지난달에 나왔으니까 네. 140만 부가 판매 매진됐고 35개국에서 판권 계약을 끝내고 영화까지 예정돼 있대요. 영화요? 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약간 블랙 코미디식으로 뭐 그런 거겠죠? 그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네, 그래서 이 마이클 울프라는 사람이 백악관 관계자들의 뭐 이런 취재를 통해서 백악관에서 도대체 어떤 식으로 논의 과정과 어떤 맥락과 이런 것들을 거쳐서 일들이 진행이 되는가 이런 걸 좀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궁금증이 저도 좀 있었거든요. 트럼프가 언제였지? 그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 한번 트럼프 미친놈인가 아니면 고도의 전략가인가. 근데 다른 데서도 그런 논쟁이 많은데 그런 방송을 한 적을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 분은 저 약간 좀 사이코 같은 약간 그런 계통일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아니다. 굉장히 고도의 그런 그런 전략일 수 있다. 물론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부정적인 그런 게 좀 많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근데 이게 백악관 내부의 사람들의 어떤 취재를 통해서 속내를 좀 보여준다는 게 그런 이 책의 의도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특히 미국 사람들한테 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도널드 트럼프라는 위험한 사례 그게 어떤 미국의 정신의학자들이 같이 쓴 책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책이랑 같이 좀 많이 읽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책을 참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좀 오늘 뭐 어떤 정보를 막 제공해드리고 저희가 또 그럴 만한 전문가들도 아니고 좀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볼 텐데 트럼프가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먼저 이런 것도 좀 간단하게 좀 저희가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도널드 트럼프는 1946년생입니다. 올해로 우리 나이로 72세입니다. 뉴욕의 그 퀸스에서 태어났다고 하고요. 키도 나와 있네. 192cm 엄청 크네요. 와우. 물론 그런 느낌이 좀 안 드는데 192cm, 107kg. 거구네 거구. 네. 저는 그래서 이 프로필을 보면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 데어데블이라는 그 마블 코믹스가 있고 그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 보면 아주 중요한 빌런 중에 한 명이 악역 중에 한 명이 킹핀이라고 있어요. 약간 이런 캐릭터예요. 그 덩치가 엄청 크고 머리는 대머리고 대머리는 아니지만 그 사람이 좀 떠올랐고요. 이분이 뉴욕 육군 군사학교 이런 데를 나왔어요. 이거 근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아버지는 프레드 트럼프라고 이 사람이 엄청 유명한 돈 많은 사람이었대요. 사업가였고 근데 이제 트럼프는 사실 어릴 때부터 되게 자유분방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이 아버지도 감당이 안 돼가지고 되게 그 까다로운 무슨 군대식 기숙학교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트럼프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했겠죠. 이거 이제 거의 뭐 이제 반 죽겠구나. 안 맞는 데 갔으니까. 근데 의외로 트럼프가 적응을 또 잘했대요. 거기서 우등상 타고 막 이랬대요. 그 머리가 막 꽤 똑똑한 편이긴 한가 봐요. 네. 이 도널드 트럼프는
그 아버지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 그러거든요. 아버지의 그 세계관인 경쟁, 약육강식이었대요. 그 이기면 당연히 모든 걸 가져가고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경주용 말과 비슷하다 이런 지론을 갖고 있었대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영향이 굉장히 컸었던 거죠. 나중에 이제 트럼프가 굉장히 유명해진 게 뭐냐면 어프렌티스라는 그 일종의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되게 오랫동안 진행해서 그게 트럼프가 훨씬 더 유명해진 거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 어프렌티스라는 리얼리티 쇼인데 MBC에서 방영했던 도널드 트럼프가 엄청 그 오랫동안 진행했고 그 다음 진행자는 누군지 아세요? 누구요? 아놀드 슈워츠제네거. 아, 가 이제 받아서 했다고 하더라고. 터미네이터 도지사. 그렇죠. 도지사, 주지사 어디였죠? 아, 주지사였구나. 캘리포니아였죠. 네. 아, 얼마 전에 제가 그걸 봤거든요. 오랜만에 소방서에 전화한 도지사. 그게 뭐예요? 모르세요? 나 김문수인데. 나 도지사인데. 네, 나 도지사요. 왜 간등 성명 대봐. 뭐 이런 이거. 네, 그거 맞죠? 그거 누구요? 네. 오랜만에 빵 터져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셨어요. 네, 여러분 그 웃음 필요하실 때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 김문수 도지사. 그분도 참 특이하신 분이에요. 경기도지사로 해먹다가 대구시장 출마해서 서울시장에 다시 나온. 네, 하여튼 이 뭐냐면요. 그래, 어프렌티스가 대충 어떤 거냐면 미국 전체 이제 지원자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이제 18명을 이제 뽑는 거죠. 그래서 13주 동안 취업 인터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8명이니까 남자 9명, 여자 9명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요. 이제 그래서 팀을 나눠가지고 프로젝트를 계속 이제 미션을 주면서 대결을 펼치는 거죠. 이제 승리팀은 어떤 이제 상이 주어지고 패배팀은 트럼프의 회의실로 몰려간대요. 그래가지고 패배 원인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서로 하다가 결국 네가 진짜 패배 원인의 어떤 그 주범이야라고 지목된 사람은 이제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굉장히 유명한 트럼프의 유행어가 나오는데 뭐냐면 You are fired. 네. 해고해 이 자식아. 이 자식은 아니고 이게 굉장히 유명한데 트럼프의 유행어라고 하고요. 그래서 최종 우승자는 트럼프의 사업 중에 하나를 경영할 이제 견습생으로 특채 고용이 된대요. 근데 이 견습생의 연봉이 이제 수십만 달러다라고 이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웃긴 거는 뭐냐면 뭐 승리팀의 부상 이런 견습생의 연봉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돈이 이제 다 트럼프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트럼프 출연료가 회당 300만 불이래요. 그래서 연봉 자기 그 출연료만으로도 이게 다 해결되는 트럼프에게는 전혀 그 손해가 안 나는 그런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이게 트럼프를 더 유명하게 만든 그 리얼리티 쇼였고요. 이 사람 이제 잘 아시겠지만 엄청난 부동산 재벌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산이 적게는 4조, 많게는 12조 정도까지 추산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뭐하러 굳이 그렇게 대통령을 하려고? 나 정말. 근데 이 사람이 좀 특이한 게 당적을 공화당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원래 처음에 민주당 네, 소속이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것도 참 웃겨요. 네. 민주당, 공화당, 그다음 무슨 개혁당인가 뭐 이런 걸로 해가 조그만 정당에 해서 뭐 그때도 대통령이 좀 나와볼까 하다가 그게 잘 안 됐고 그다음도 민주당에 되게 오래 있었어요. 거의 한 8년 정도 있다가 2009년쯤에 다시 공화당으로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이렇게 대통령 후보까지 되고 대통령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누가 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비견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떠올려진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없더라고요. 워낙 특이한 인물이어가지고 사업가인데 얘가 어그로를 잘 끌고 문란한데 퇴출이 안 돼. 참 그냥 뭐 대표적인 캐릭터죠. 누구 몇 명 섞어놓은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홍준표도 좀 보이고 안철수도 좀 보이고 그리고 옛날 그 누구죠? 그 유한 킴벌리 그 사장이었던 문국현? 아니, 문국현 뭐 약간 그 사업가 느낌. 그러니까 뭐 그쵸. 네네 그런 느낌들 조금. 근데 김문수도 좀 보이고. 하여튼 뭐 그런 걸 다 합쳐도 트럼프를 못 따라갈 것 네, 같은 약간 그런 느낌 있죠. 자의식이 이렇게 강한 사람은 정말 네. 흔치 않은 것 같아요. 뭐 이제 이 트럼프가 근데 승승장구했던 것만은 아니에요. 중간에 한 4번 정도 거의 뭐 막 위기를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도 이제 어떻게든 뭐 이걸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지금 멜라니아 그 뭐라 그러죠? 영부인인가요? 영부인이 세 번째 부인입니다. 네, 부인이고 그 성 스캔들 관련해서 아주 엄청 이게 그거는 이제 저희가 차마 네. 정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요. 너무 그냥 뭐 굉장히 뭐 성적인 이런 부분으로도 엄청 실제로 지금도 막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막 한참 막 그 러시아 CIA 사태 막 벌어지고
이런 막 성스캔들 막 계속 불거질 때 진짜 막 탄핵 당하나? 그런데 또 안 당해요.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참 미국 정치도. 막 그런 최근에 좀 총기 또 사건 때문에 네. 전미 지역으로 막 그 하고 있는데 또 북미 정상회담 이런 것도 또 어쨌든 진행되고 해서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아주 돌발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지루한 평일지 찾아온 불금 그동안 못 읽은 책을 읽자고 결국에 남는 건 마음의 양식 그리고 전보다 성숙한 당신 금요일 책에 빠지다. 아무튼 이런 이제 저희가 뭐 다 소개하기도 너무 그 트럼프 저희가 다 소개하기 어려울 만큼 그 트럼프의 기행 이런 인생이 굉장히 막 파란만장하고 막 뭐가 너무 많아요. 아무튼 그런 사람이라서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래서 이 책이 더욱 이제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생각보다 좀 안 팔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순위가 높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내용이 어려워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 책을 읽을 때 드는 느낌은 제가 미드 웨스트 윙을 굉장히 한때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 책을 읽으면 더 수월하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그냥 좋은 팁인 것 같아요. 물론 팩트고 기본적으로 이제 진짜 실제로 이제 백악관에서 벌어진 일들이지만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영화로 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굉장히 이제 세세한 묘사와 이제 인물 간의 대립, 특히 제방카파와 베넌파의 어떤 대립을 통해서 그 주변 인물들이 어떻게 이제 트럼프 주변의 정책들을 만들어 이끌어가는지 사실 대통령은 사실 허수아비이거나 사실 대통령이 모든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어떤 사람이냐가 사실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권력을 보고 주변에 이제 그 콩고물을 소위 속칭 말해서 콩고물을 얻고자 이렇게 이제 얻어오른 사람도 있고 어떻게 그 사실 정치할 마음이 없음에도 채용되는 사람들이 있고 굉장히 그 사람들이 대통령 주변에 모여드는 이유는 굉장히 가지각색인데 그 사람들이 주변에서 어떻게 이제 대미 정책이라든지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하게 문제가 터진 게 결국에는 러시아 스캔들이었잖아요. 러시아가 트럼프의 당선에 기여했고 미국의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라는 그 충격적인 소식이 미국인들로 하여금 탄핵으로 몰고 가고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제 베넌파와 자방카 특히 제러드와 이방카를 합쳐서 제방카라고 부르는데 제러드는 누구고 이방카는 누구죠? 네, 이방카는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이방카는 한국에 왔었죠. 그 평창 올림픽 때 그 왔었던 이방카 이제 트럼프 딸이고요. 트럼프 딸의 이제 남편 제러드를 합쳐서 트럼프의 사위. 예, 사위죠. 그래서 제방카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 책에도 이제 나오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이방카가 어느 정도 욕심이 있잖아요. 정치적 야욕이 있고 다음 대통령에 대한 권력 욕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이제 그 배넌과 특히 이 책의 앞부분에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뭐 폼페이오라는 CIA 국장이 이제 김정은과 만나서 이제 세네 차례 정도 이제 남북 정상이 아니라 어쨌든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또 그 이후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상호 조율했던 인물로 이제 나오는데 그 폼페이오가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이제 부통령이었던 폴 라이언은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리고 그 배넌이 어떻게 이제 권력을 가지고 이제 제방카와 어떻게 다툼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세세하게 그려가면서 하나의 에피소드대로 쭉 이제 읽어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읽으면서도 이제 머독은 그러니까 트럼프는 머독을 좋아하는데 머독은 굉장히 무시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이제 자기는 뭔가 더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그렇게 트럼프가 크지 못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그 머독을 읽을 때 약간 이거는 진짜 드라마로 하면 진짜 재밌겠다는 생각을 앞부분부터 그런 생각이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웨스트윙? 네. 미드가 뭐예요? 저는 몰라서. 웨스트윙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백악관을 의미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어거든요. 그래서 웨스트윙이라는 미드가 있어요. 그 시즌 아마 굉장히 많이 됐는데 뉴스룸 아시죠? 예. 미드 뉴스룸. 모릅니다.
뉴스룸 예. 제가 아는 그 뉴스룸은요. 제가 아는 미드는 그 옛날에 그 우리나라 되게 인기 많았던 석고필 아 아시겠죠? 프리즌 브레이크? 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면서 너무 민망하네요. 아, 괜찮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웨스트윙에 보면 이제 나중에 뭐 김정일도 나오고 예, 굉장히 그 현실을 예, 담아내면서도 예, 그렇게 네. 굉장히 사실적으로 디테일하게 그 이제 레오 인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레오만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 인물들 가운데 그 네. 백악관에서 벌어지는 어떤 네. 일들을 이제 잘 그려낸 미드가 있거든요. 네, 그 네. 시즌이 꽤 많이 흘러갔고 어쨌든 저도 예, 그 얘기하신 대로 비슷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저도 출판 마케팅을 그냥 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책에 대한 로열티를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주고 받아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엄청나겠죠. 네. 왜냐면 거의 뭐 대박 난 책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 인물도 이 여기에 나오는 인물도를 좀 출판사에서 이 책 앞부분이나 이렇게 조금 정리를 좀 해줬으면 아, 그러네. 예, 인물도를 그런 어떤 뭐 얘기해주신 드라마나 뭐 그런 어떤 뭐 영상이나 이런 건 아니더라도 그냥 이 앞부분에 조금 이런 가계도 방식으로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정리를 좀 해줬으면 이 사람은 이런 위치에서 지금 이렇게 있구나 이게 조금 그려졌을 텐데 이게 또 번역되다 보니까 사실은 더 이게 우리는 이게 처음부터 막 누구 나오고 하는데 저도 이 책 읽으면서 막 검색을 계속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조금 이제 아쉬운 게 좀 있고 근데 이제 사실 속도가 되게 중요했을 거예요, 그렇죠? 출판을 네네. 최대한 빨리 해야 맞아. 이게.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이제 홍보나 마케팅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었고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이게 뭔가 되게 좀 이렇게 그냥 속으로 빵 터지는 지점 꽤 있긴 있었어요. 트럼프가 자기도 대선 운동하고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아내나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은 트럼프가 대통령 될 거란 걸 1도 생각하지 않았고 거기서 오는 지금 이 그 저자가 글을 많이 쓰고 루퍼트 머독에 대한 전기도 쓰고 뭐 이제 베스트셀러 또 뭐 책도 쓰고 그러니까 글을 되게 잘 쓰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 읽었으면 훨씬 더 이렇게 뭔가 그렇지. 막 네. 빵빵 터지고 막 웃기고 근데 인터뷰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되게 그 얘기하신 대로 드라마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조금 한국어 책에서는 안 드는 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네. 여기서 제가 인상 깊게 보는 대목은 트럼프를 이제 뭐 관종으로 생각합니다. 관심종자, 네, 관종으로 생각하고 이 트럼프를 굉장히 이제 규정짓는 게 예측 불가능성이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그리고 이제 가장 저도 이제 기억나는 트럼프가 집권 딱 하자마자 진짜 이제 그 멕시코 국경에다가 그 세우겠다고 장벽 세우겠다고 막 하고 그 반이민 정책 뭐 이제 그런 거 추진 진짜로 하는 막 그런 뉴스가 막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걸 하냐고 막 이러면서 또라이라고 막 이랬는데 그 내막도 사실 여기 좀 소개가 돼요. 그 스티브 배넌이라는 초창기 지금은 좀 밀려났죠, 그렇죠? 이 배넌이 이 거의 뭐 이제 전략기획실장 약간 이런 느낌의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비서실장이 되냐 마냐 했는데 이 사람도 트럼프 같이 그 정치의 어떤 그런 거의 발을 디딘 사람이 아니라서 하여튼 좀 망설이다가 결국 이제 그 누구지? 프리우스인가? 프리버스? 아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하여튼 이제 다른 사람이 미 공화당 뭐 무슨 전국 위원장 뭐 이런 사람이 결국 이제 정치 좀 하던 사람이 한 거죠. 스티브 배넌의 사실 그 머리에서 거의 다 나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스티브 배넌도 굉장히 뭐 어떤 이런 걸 노리고 막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스티브 배넌은 제가 느낀 그 배넌의 어떤 캐릭터는 어떤 직진남 같은 느낌 있죠. 이렇게 해야 트럼프의 정치지. 그리고 내가 트럼프의 이 정치의 대통령의 어떤 정치 이런 거를 내가 딱 설계하겠어. 그 첫 번째 결정타로 이 반이민 정책 이걸 이 스티브 배넌의 굉장히 어떤 야심작이었다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사실. 근데 그들이 결국에는 트럼프를 당선시켰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제 대부분 그러니까 와스프에 가까운 특히 와스프 중에서도 이제 와스프는 뭐죠? 예, 그 화이트 앵글로 아메리칸 그리고 S가 갑자기 기억 안 나네요. S가 예, 갑자기 물어봐서. S는 기억이 안 나고 갑자기 프로테스탄트거든요. 그러니까 네. WAS. 예. 아 이건 소개를 했으니까 잠깐 찾아봐야겠다. 예. White Anglo-Saxon
앵글로 섹슨까지. 섹슨이구나. 네. 예. 오케이. 그래서 와습 그들이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은 그 트럼프의 지지 기반이 결국에는 이제 와스프에 가까웠고, 그러니까 화이트맨, 앵글로 섹슨, 그리고 프로테스탄트의 그 지지 기반을 통해서 특히 이제 디트로이트나 이제 공업지대에 실직한 백인 중 이제 이하의 어떤 계층들이 전폭적으로 이제 트럼프를 지지했기 때문에 그들의 일자리를 뺏는 어떤 국경을 넘어오는 어떤 이제 다른 이민자라든지 그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더 이제 이민자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것들을 막는 정책을 반이민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어떤 정치적 기반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들을 막으려고 그런 제일 뭐 여기 이 책에도 나오지만 제일 먼저 서명했던 게 어떻게 보면 반이민 행정명령이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도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결국에는 이제 결국 그 관종이라는 게 결국엔 미디어의 주목을 받고 싶고 미디어에 비춰지는 나와 그러니까 내가 주목받고 싶은 어떤 트럼프의 그런 성향들이 이 책에도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류 언론을 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는 좀 그것이 불편했고 어떤 언론이든지 이제 자신을 모욕적으로 다루지 않으면서 이제 어떤 보다 유능하고 그런 보다 이제 좀 유능한 대통령으로 그려지길 원했지만 사실 언론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언론이라는 건 사실 그 속성 자체가 많은 클릭과 많은 뷰를 보기 위해서는 더 자극적이고 더 기이한 어떤 행동을 더 그렇죠. 드러내야 또 자기 프로그램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그러니까 반대편에서는 이제 그 스캔들을 자극적으로 보도하거나 아니면 그 독선적이고 경로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들을 활용함으로써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트럼프는 사실 막 책도 읽지 않는 사람으로 여기서 묘사되고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하고 네, 대놓고 얘기하고 그리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대처하잖아요. 그런 어떤 감정적 대처들의 어떤 결과들을 이 책에서 확인할 수 있어서 그 점들이 굉장히 재밌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분위기가 확 환기됐어요. 네, 치킨이 와가지고. 네. 이게 다 녹음됐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게.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더 이상 얘기하기 힘드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트럼프의 생존 방식은 사실 수차례 위기가 있었고 이랬는데 그 뭐랄까 아까 제가 직진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배너는 자기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도 사실 좀 그런 인생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그 트위터에다가 무슨 한 나라의 대통령이 무슨 그렇게 가십으로 그렇게 트위터를 해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그렇게 돌파를 해왔던 거예요. 논란이 생기면 계속 그거에 오히려 더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고 이 정면 돌파가 이제 좋은 의미에서 정면 돌파는 아니고요. 그 대통령이 돼서도 여전히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됐으니 자기 나름대로의 또 그 구상, 그러니까 이제 이 저자인 마이클 울프는 구상 이런 거 먹어 이런 이야기 할 그런 트럼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자기만의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상이몽 같은 게 굉장히 커요. 트럼프를 중심으로 한 아까도 이제 그 제방카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트럼프도 그렇고 이방카도 그렇고 이제 힐러리가 이제 아닌 자기가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 야심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또 딸은 또 아버지 무시하고 뭐 그러면서도 또 시킨 건 다 하고 자기 야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 사위가 사실은 원래 무슨 되게 중요한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이제 겪어봐서 알지만 그 박근혜 네? 뭐 가족 정치 이거 우리는 이제 막 신물 나잖아요, 사실. 그런 게 너무 자연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근데 미국 정치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결국에는 뭐 이제 진짜 이제 너무 이제 귀족화된 게 너무 미국 정치의 지금은 한계인 것 같고 힐러리가 됐어도 이제 첫 부부 대통령이 나오는 그렇죠. 거였고 네. 그 전엔 또 부시가 이제 다 휩쓸어 먹고 또 이제 트럼프가 됨으로써 이제 저 엉망장자 아니면 사실 이제 정치하기 어려운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야심이 보이네요, 그렇죠? 네. 자기도 그런 명문가가 되겠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전혀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지만. 저는 트럼프의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좀 이게 도라이와 어떤 그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자기애와 이런 그런 것과 한편으로는 또 그 얘기하신 대로 정재계와 미국도 얘기하신 그 어떤 엄청난 그 이제 양극화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와 경제 이쪽에도 너무 심해져서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경찰 국가와 어떤 세계가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해서 뭐 엄청난 존경을 받는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미국 대통령들이 있었는데 지금 사실 트럼프가 대통령 된 거는 사실 미국의 민낯이 좀 드러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그런 중하 측면의 미국인들이 클린턴을 찍느니 차라리 트럼프를 찍겠다 하거나 포기하거나 뭐 그런 사실 그런 맥락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저도 트럼프에 대해서는 거의 뭐 왜냐하면 얼마 전만 해도 트럼프가 우리 한국을 놓고 무슨 북한을 계속 핵을 되게 때릴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너무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전쟁이나 이런 거에 되게 사실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렇잖아요. 또 최근에는 또 갑자기 북미 정상회담, 뭐 남북 정상회담 이런 뭐 3자 정상회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분의 그런, 입에서 네. 예, 종전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종잡을 수 없는 그 양면성이 있는 것 같고 오바마도 안 한 이야기를. 그리고 이제 미국 언론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언론의 문제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을 그죠? 보고 하면서 트럼프가 그 트윗에다가 그렇게 하게 된 어떤 그런 맥락도 미국의 우리 생각보다 진짜 되게 별로인 나라인 측면도 되게 있구나. 저는 이런 거를 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언론을 중심으로 한 어떤 엘리트주의가 이번에 대선에 먹히지 않았다 뭐 이런 분석도 그러니까요. 되게 많고요. 아까 그 와스프의 특히 그 하위 계층 마치 저는 어떤 게 떠올리냐면 그 층들은 지금 따지면 옛날에 박근혜의 그 30% 콘크리트 지지율이 있었잖아요. 그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 딱 그런 느낌도 좀 나고요. 또 이제 트럼프는 그거 믿고 또 막 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트럼프를 정상회담에 끌어낸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력, 외교력 이제 뭐 사실 주목받고 있고 얼마 전에 무슨 어딘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뭐죠? 영향력 있는 백인 그중에 3위가 미투 운동이었고 개인 인물로서는 4위였는데 그게 1위 개인 인물로서는 1위였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게 그런 트럼프의 특성을 잘 알아서 그랬는지 뭐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차라리 이런 화염과 분노를 쓴 것처럼 위장해서 청와대에 누가 들어가가지고 이런 걸 좀 이야기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훨씬 재밌을 것 네. 같아요. 좋은 이야기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나중에 그런 책이 좀 나올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네네. 네. 또 아무튼 그렇습니다. 타임즈가 1년 전에 네. 문재인 그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더 네고시에이터라고 해가지고 그치. 약간 그 네. 무서운 것 같은 그런 걸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완전히 예견이 맞는 걸로. 그렇죠. 저 엄청난 네고시에이터고 트럼프를 다루는 것도 정말 트럼프를 정확하게 분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쭈쭈 하면서 우쭈쭈 하니까 초청에서 이제 왔잖아요. 한번 방한을 했잖아요. 그때는 좀 솔직히 오바다 생각이 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 책 보니까 그게 먹혔어. 제가 볼 때는 먹혔어. 멜라니아의 기분도 또 맞춰주고. 네. 하여튼 트럼프가 운이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게 운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덩달아 우리 민족도 사실 굉장히 행운인 거예요. 사실. 뭐 홍준표 대통령 그럴 일은 없었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또 자유한국당의 누군가가 대통령이 됐으면 이거 뭐 지금까지 계속 또 막 뭐 로켓맨이니 막 서로 막 욕하면서 막 있었겠죠. 네, 하여튼 뭐 이 책은 그래서 저는 보면서 이제 좀 번역이 좀 잘 안 읽힌다는 생각도 좀 들긴 했는데 아까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두 분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인물들을 좀 이렇게 제공해 준다든지 또 그런 미국의 어떤 주요 정치 인물들을 좀 파악이 된 사람 분들에게는 훨씬 더 쉽게 읽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게 인물 파악이나 이런 것만 좀 되면은 되게 스피디하게 쭉쭉쭉 읽힐 그럴 것 것 같고 같아요. 되게 재밌을 거라 생각이 네네네. 듭니다. 아무튼 그런 관심이 좀 정치 외교적으로 또 이런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책은 좀 직접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막 뭘 분석한 책은 되게 많잖아요. 근데 내부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뭔가 글을 쓴다는 거는 보통 책은 아니에요, 사실. 제가 볼 때도. 네, 오늘 저희 금책바 36회는 마이클 울프의 화염과 분노에 대해서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